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성숙입니다. 올해 예수나 호비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을요. 예수나호 평생을 살면서 그런 수치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바로 옆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였나 싶어서.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잊고 있던 진짜 오성숙을 다시 찾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죠. 앞마당에는 홍시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매년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서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곤 했어요. 저는 22에 결혼해서 대곤이 하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별다른 꿈이나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더 아까웠나 봐요. 50여섯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대곤이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곤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어쩜 그게 독이 됐나 싶어요. 너무 순하고 착해서 나중에 아내 말에 휘둘리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곤이 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도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대곤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다행히 대곤이가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IT 회사였는데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대곤이가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미를 만나게 된 거죠. 처음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좋았어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대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별 문제 없었어요. 유미 집에서 예단도 넉넉히 해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그냥 고마워했어요. 우리 대곤이가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했는데 하객도 많고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대곤이가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신혼 초에는 괜찮았어요. 가끔 놀러 오면 예의도 지키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런데 유진이가 태어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별로 안 드신다거나 집안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하신다거나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되더라고요. 유미는 항상 브랜드 옷만 입고 비싼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새 옷, 새 가방이었죠. 대곤이 월급으로 그런 걸 다 사줄 수 있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젊은 부부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문제는 유진이 교육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유진이가 5살 때였는데 유미가 갑자기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영어가 기본이에요. 유진이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때 대곤이가 말했어요. 여보,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당신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아이 교육비는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피아노, 미술, 수영까지 유진이 스케줄이 어른보다 바빴어요. 저는 가끔 유진이가 불쌍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도 없이 학원만 다니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유미에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 어머니는 요즘 교육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는 가신내문 나중에 후원돼요. 그 말투가 정중한 듯 하면서도 무시하는 투였어요. 마치 제가 무식한 시골 할머니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죠. 그 무렵부터 대곤이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오라고 해도 유미가 피곤해 한다고 하고 어느 날은 대곤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엄마, 유미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유진이도 학원 스케줄이 바빠서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알겠어요.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그 시간 되면 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 유준이가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 한 번 가봤는데 그때도 찬대접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손자 얼굴이나 봐야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외부인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외부인이라니. 저는 친할머니인데 외부인이라고 하다니.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준이가 돌 무렵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대곤이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라니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남편 보험금과 제가 모아둔 전 재산의 절반이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많이? 유미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금방 갚을게요.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그때부터 제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전에는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마트에서도 할인하는 것만 사고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미를 백화점에서 봤어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 집에 와서 대곤이에게 전화했어요. 유미가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 사던데 돈 상황이 나아졌나? 아, 그건 유미 친구 결혼 선물이에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곤이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유미는 더욱 차갑게 대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유준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에 일어났어요. 추석이었는데 아들 가족이 차례 지내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유진이와 유준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잔뜩 사고 그런데 막상 와서는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강가고게 안 좋아서는 네, 강제고게 유미가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요즘은 건강식 위주로 해야 해요. 설탕이며 조미료며 아이들 성장에 해로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아이들에게 줬어요. 유진이와 유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차례 지낸 후에 유준이에게 제가 깎은 배를 주려고 했어요. 유준아, 할머니가 배 깎아줬어. 먹어볼래? 그런데 유준이가 저를 밀치면서 소리쳤어요. 싫어. 할머니 음식은 맛없어. 그러면서 제 다리를 세게 찼어요. 너무 아팠어요. 7살 아이라고 해도 힘이 꽤 세거든요.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손자를 혼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유준아,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유미가 소파에서 번쩍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누가 우리 유준이한테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아이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애는 원래 그래요. 어머니가 아이 키워본 지가 언제인데 모르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미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남의 자식 혼내려고 해요? 머리가 뜯어질 것 같았어요. 유미의 손톱이 제 뺨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피가 났어요. 저는 비틀거렸고 넘어질 뻔했어요. 대고나 좀 말려.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제 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곤이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신 유미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도 좋은 뜻에서 한 말이야. 좋은 뜻이요? 우리 아이 때리려고 했잖아요.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도 엄마 편들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유미는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냥 유미의 남편일 뿐이구나. 엄마, 죄송해요. 유미가 예민해서. 대곤이가 제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유미를 위한 것이었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아이들이 피곤해하네요. 결국 그들은 차례도 제대로 안 지내고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상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길게 난 상처가 선명했어요. 며느리 손톱에 긁힌 자국이었죠. 그 상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유미가 제 머리채를 잡던 그 느낌, 대곤이가 저를 외면하던 그 표정, 모든 게 선명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동안 대곤이에게 자동 이체로 보내던 생활비 지원을 모두 중단했어요. 보험금 수익자도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대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체가 중단됐어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했어. 앞으로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엄마, 유미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화 푸르세요. 사과? 유미가 언제 사과했나? 네가 대신 사과하는 거 아니냐? 대곤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유미가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게 뻔했거든요. 엄마,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는 그것도 너희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의존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남편이 알고 지내던 조 부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조 부장님은 퇴직 후에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성숙 씨,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네, 부장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알았어. 그런데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지? 괜찮아요.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조 부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성숙 씨,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조 부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유미의 학력은 거짓말이었어요. 명문대 졸업에 해외 유학이 아니라 지방의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미 집안 사정도 엉망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카드 빚이 수억 원이었어요. 제가 빌려준 3천만 원도 결국 유미 집안 빚 갚는 데 쓰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유미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 직장 동료라고 하는데 그 남자에게도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곤이 몰래 생활비로요. 조 부장님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껴서 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니. 부장님,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로는 충분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대곤이한테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마 충격받을 거야. 하지만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대곤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유미와 대화해야 할지, 결국 직접 해결하기로 했어요. 대곤이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유미가 마지못해 왔어요. 아직도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증거들을 꺼내놓았어요. 학력 위조 증명서, 가족들의 빚 문서, 그리고 불륜 현장 사진들까지. 이게 뭐예요? 유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당신 진짜 모습이야. 대곤이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불륜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건 어디서, 그것보다 유미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명문대 졸업이라던 학력은 왜 거짓말이고, 우리 집 돈으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유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필요해서 한 일이에요. 대곤 오빠 위해서, 내 위해서?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내 위해서라고? 대곤이가 처음으로 유미에게 화를 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가 대곤 오빠 회사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호텔에서 만나면서 사업 얘기를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유미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아이들은 대곤이가 키우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거나.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에 불륜의 돈까지 훔쳐갔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야 해요. 유미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결국 유미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포기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물론 양육권은 대곤이가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이혼 과정에서 유미 가족들이 한 번 찾아왔어요. 고함을 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몇 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한 것도 모르고 그 고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돈으로 호강하면서 바람 피운 게 고생이에요? 그 고생이라는 게 제가 증거들을 다시 보여주니까 조용해졌어요. 오히려 빚 문제가 드러날까봐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끝난 후 대곤이가 저에게 왔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 알겠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유미 말만 믿고 엄마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였어요. 대곤아, 너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게 된 거냐? 엄마, 결혼하면 아내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엄마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냐? 대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유진이랑 유준이도 제대로 키우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효도는 됐고 네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유진이와 유준이가 주말마다 오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해했어요. 특히 유준이는 지난번 일 때문에 저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뭐 해주실 거예요? 유진이가 제 팔짱을 끼고 물어보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왜요? 엄마는 할머니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하시잖아. 근데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유준이도 이제는 제가 깎아주는 과일을 잘 먹었어요. 예전처럼 발로 차거나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곤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집안 수리할 것도 직접 와서 해주고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유미랑 결혼할 때 엄마가 조금이라도 반대하셨다면 그때 내가 뭘 알았겠냐. 겉으로만 보면 좋은 며느리 같았는데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내 말 듣지 말고 내 판단을 제대로 해라.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다. 몇 달 후, 대곤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이직을 하려고 해요. 당신 전저가 사려고 어디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복지도 좋고,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런데 경기도 쪽이라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싸해졌어요. 이제 막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는데 멀리 가게 되면 엄마도 함께 가실래요? 뭐?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다니. 내가 가면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계시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마음 놓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거죠. 새 집은 꽤 컸어요. 대곤이가 신경 써서 구한 집이었거든요. 제 방도 따로 있고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엄마, 여기 텃밭 만드셔도 돼요. 정말? 네, 아이들이 할머니 키운 채소 먹고 싶어 해요. 정원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손으로 키운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유진이와 유준이도 저와 함께 채소를 키웠어요. 할머니,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급하면 맛이 없어. 그럼 할머니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곤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엄마, 이전에는 제가 정말 바보였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제대로 된 아버지,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느 날은 유준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베스퍼 페스페이스비.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바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거야. 언제 오세요? 글쎄, 엄마 일이 끝나면 오실 거야. 하지만 유준이는 점점 엄마를 찾지 않게 됐어요. 저와 아빠, 그리고 누나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좀 달랐어요. 가끔씩 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가 가끔 한숨 쉬면서 엄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어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럼 엄마도 우리 생각해요? 그럼 엄마도 분명히 너희들 생각할 거야. 실제로는 유미가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생일 때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죠. 그것도 대곤이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였어요. 동네에서 전통 음식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대곤이가 격려해줬어요. 내가 뭘 안다고 강의를 해? 할머니 음식 솜씨면 충분해요. 그리고 할머니만의 노하우도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뭘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은 주부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집밥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세요? 이건 말이지, 무조건 비율을 맞춰야 해. 간장 3, 설탕 1, 마늘 조금.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식이 되는 거였어요. 몇 달 후에는 요리 블로그도 시작하게 됐어요. 유진이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진 찍으면 더 예뻐 보여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벌써 그런 것까지 다 아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할머니 블로그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을 거예요. 아이포 이선 전정해서 정말로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레시피 문의도 오고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대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변했다는 거냐? 예전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들, 며느리, 손자들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 일도 있고 제 취미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편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유미에게 핥히어진 상처는 이미 사라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고요.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유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유미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혼한 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아이들 좀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곤이랑 상의해봐야겠네. 네, 부탁드려요. 대곤이에게 얘기해보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또 무슨 일로 그러는 걸까요? 글쎄, 그래도 아이들 엄마인데 엄마는 유미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아이들한테는 엄마니까. 결국 유미가 집에 오게 됐어요. 2년 만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도 안 입고 메이크업도 진하지 않았어요. 유준아.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특히 유준이는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손님한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엄마야.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유미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어요. 서로 너무 어색했거든요. 유미가 떠난 후 유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희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한 걸까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지는 거야. 엄마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그럼 다음에 오시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려라. 하지만 유미는 그 후로 몇 번 더 왔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들은 많이 자랐거든요. 어느 날 대곤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재혼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누구?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알고 지낸 거니? 6개월 정도 됐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대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며느리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라.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는 절대 결혼 안 해요. 며칠 후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김은주 씨였어요.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죠.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유미와는 정반대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주라고 해요. 그래, 반가워. 우리 대곤이가 신세 많이 지는 모양이네. 아니에요. 유진이, 유준이가 워낙 착한 아이들이라. 아이들도 은주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선생님, 오늘도 숙제 검사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유진이 숙제는 항상 완벽하니까. 자연스러운 관계였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은주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은주 씨, 우리 대곤이랑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야. 아이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괜찮아요, 어머니. 각오는 하고 있어요. 각오만으로는 안 돼. 정말 사랑해야 해. 아이들도 대곤이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유미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나중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이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말아줘. 그 아이들은 이미 한 번 상처받았거든. 네, 약속드려요. 그렇게 해서 대곤이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이번 결혼식은 조용했어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했죠. 은주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저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줬고 아이들에게도 진짜 엄마처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도 될까요? 당연하지. 뭘 배우고 싶은데?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요. 저도 그렇게 맛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은주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게 됐어요. 이상했어요. 유미한테는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은주 씨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 양념 비율이 맞나요? 그래, 잘했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네.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진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몇 달 후 은주 씨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어머니, 저희 아기예요. 그래? 정말 축하해. 유진이와 유준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와, 우리한테 진짜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형, 누나가 되는 거야. 할머니, 우리 동생 이름 지어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은주 씨는 임신 중에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어머니, 몸 어디 안 아프세요? 괜찮아, 너나 조심해.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안심이에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드디어 새로운 손자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새 생명을 품에 안아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백성을 이끄는 준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유진이와 유준이는 정말 좋은 형, 누나가 됐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울어요. 그럼 안아줘봐라. 이렇게요? 아이들이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대곤이도 좋은 아버지가 됐고, 은주 씨는 완벽한 어머니가 됐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유미의 폭행을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속상해하면서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대곤이도 계속 눈치 없는 남편으로 살았을 테고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맞선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유진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해서 좋다는 생각. 저도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모두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지금도 가끔 유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물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도 꾸고 있어요. 요리 블로그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가끔 방송 출연 요청도 와요. 할머니, 이제 연예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대곤이가 농담으로 말해요. 무슨 연예인이야. 그냥 요리 좀 하는 할머니지. 그냥 요리 좀 하는 할머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 문화센터 강의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집밥을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할 때가 제일 뿌듯해요. 최근에는 요리책 출간 제안도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성숙 선생님의 전통 가정식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제가 책을 낸다니.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주 씨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대곤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유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요.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 될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요. 유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해요. 꿈이 축구 선수래요. 할머니, 제가 유명한 축구 선수 되면 할머니 경기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큰 소리로 응원해 줄게. 민준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 정말 똑똑해요. 벌써 간단한 단어들을 말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 모든 행복이 그날의 용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는 절대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르신이라고 무시당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정말 당당해졌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 외모나 조건만 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은 요구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인터넷 사용법도 배우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손주들이 도와줬는데 벌써 구독자가 몇천 명이나 됐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첨하니 구독자가 개설했어요. 유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해요. 할머니의 전통 요리라는 채널 이름이에요. 매주 한 번씩 요리 영상을 올리는데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 밥상이 풍성해졌어요. 할머니 손맛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니께도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요즘은 전국에서 강의 요청도 들어와요.
부산, 대구, 광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 씨가 걱정해요. 괜찮아. 이런 게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가끔 강의를 갔다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나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분들, 그럴 때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당당해지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으면 더욱 당당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뻐요.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분의 눈에서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그날 유미에게 당한 수모가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걸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그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기대가 돼요. 어제는 민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도 민준이 사랑해.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단순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대곤이도 이제 정말 의젓한 아버지가 됐어요.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저한테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엄마, 건강 챙기세요. 우리 가족의 중심은 엄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은주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예요. 제가 무리해서 일할 때마다 걱정해주고 몸 상할 때마다 챙겨주고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즘은 유미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얘기를 할 때 정도예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글쎄, 잘 지내고 있겠지. 나중에 엄마도 할머니처럼 행복해질까요? 그러겠지. 사람은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미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어머니의 반격.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가족들과 상의해 볼게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찬성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며느리에게 폭행당했을 때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어요. 안대에 고개를 쓰여. 고맙다고요?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전화, 편지, 이메일,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어요. 경상도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보내신 건데,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줄 수 있다니 요즘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준비하고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70이 넘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집에서 손자 봐주는 것만 하면서 살았을 텐데 어제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뻗더라고요. 안아주니까 제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대곤이가 말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우리 걱정만 하시면서 사셨는데, 이제는 엄마만의 삶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유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였지만 그래도 듣기 좋았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어. 새 엄마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미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에요.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해요. 특히 그날의 일이 정말 저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자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돼요. 내일은 새로운 레시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갈비를 만들 거예요. 유진이가 카메라를 잡아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는 대전에서 강의가 있어요. 2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떨리지만 기대가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요리책이 출간돼요. 제 인생 첫 번째 책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이 모든 게 그날의 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70이 다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도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이 천천히 커지면서 이야기가 끝난다.